당신이 우울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뭔가요? 왜 나는 이럴까? 이 기분을 빨리 없애야 해.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시도가 오히려 우울을 더 키우고 있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우울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될 겁니다. 첫째, 왜 우울할 때 우리가 더 빠르게 무너지는지 그 과학적 메커니즘. 둘째, 감정을 없애지 않고도 에너지 소모를 즉시 멈추는 구체적 방법. 그리고 셋째, 긍정으로 억지로 전파하지 않고도 중립으로 돌아오는 현실적인 루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우울이 당신을 집어삼키는 속도를 극적으로 늦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울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감정에 잠식되는 속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울이라는 감정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금 기분이 안 좋네였던 게 어느새 나는 왜 항상 이럴까로 바뀝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으로까지 확장되죠. 이 과정이 놀랍도록 빠릅니다. 때로는 불과 몇 분 안에 일어나기도 해요.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때 우리 뇌는 전전두엽, 즉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분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대신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감정 회로만 계속 돌아가게 되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감정이라는 엔진만 과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기운내, 생각을 멈춰 같은 조언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고장난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으라는 말과 같거든요.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해결의 포인트는 기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분과 나를 분리하는 겁니다. 감정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감정이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길이 열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감정과 나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UCLA의 심리학자 매튜 리버먼 교수 연구팀은 fMRI 뇌영상 연구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언어적 라벨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활성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동 라벨링 효과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감정의 강도를 낮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감정은 막연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먹습니다. 뭔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라는 상태는 뇌에게 엄청난 불확실성을 만들어요. 뇌는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계속 그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 이건 우울이 아니라 좌절감과 피로,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이 섞인 상태네. 이 순간 뇌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이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자동으로 감정을 보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내가 우울하다 해서 우울이라는 상태가 나에게 와 있다로 바뀌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드릴게요. 이걸 그대로 써도 됩니다. 이건 우울이 아니라 수면 부족과 과로 때문이다. 이 감정은 지금 내 컨디션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 감정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 이름 붙이기는 에너지 누수를 차단하는 스위치입니다. 복잡한 심리 기법이 아니에요. 그냥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우울로부터 절반은 벗어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에너지 관리 단계입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키우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차단법, 분석 중단 선언입니다. 우울할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끝없이 왜 이런지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언제부터 이랬지? 나는 왜 항상 이럴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의 분석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비난의 연료가 됩니다. 여기서 써야 할 문장이 있어요.
지금은 분석할 시간이 아니다. 이건 나중에 다뤄도 된다. 생각을 미루는 건 회피가 아니라 에너지 보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차단법, 몸 기준으로 돌아오기입니다. 감정은 머리에서 커지고 몸으로 내려오면 작아집니다. 신경과학자 폴락 박사의 미주신경이론에 따르면 우리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행동들을 제시할게요.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어깨와 턱, 손에 들어간 힘을 의식적으로 풀어보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건 감정 조절 기법이 아니라 신경계 안정 작업입니다. 세 번째 차단법, 해결이 아닌 관리로 태도를 전환하는 겁니다. 이 우울을 없애야 해가 아니라 이 우울을 관리하면 된다로 바꾸세요. 이 한 문장의 차이가 자기 비난 에너지를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우울을 적으로 보면 싸워야 하지만 관리 대상으로 보면 대처하면 됩니다. 적과 싸우는 건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관리는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우울한 상태에서 갑자기 긍정으로 점프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건 1층에서 10층으로 한 번에 뛰어오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올바른 루트는 이겁니다. 우울에서 중립으로, 그 다음 가벼운 에너지, 회복으로. 중립이라는 중간 지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환 공식을 드릴게요. 먼저 감정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중립 행동을 하나만 하세요. 5분 샤워, 3분 창문 열고 환기, 책상 위 한 구역만 정리하기, 집 앞을 3분만 걷기. 이런 행동들이 중립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세요.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긍정 에너지는 기분이 좋아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덜 소모했을 때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겁니다. 긍정은 만드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거예요.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중립으로 돌아오는 데 집중하세요. 중립 지대에 도착하면 긍정 에너지는 알아서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가 빠져나간 해변처럼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감정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입니다. 우울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대신 대상화하세요. 이름을 붙이고 에너지 소모를 차단하고 중립으로 돌아오세요. 잠식되지 않는 사람은 감정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잘 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제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 분석 중단하기, 몸으로 돌아오기, 중립 행동 하나 하기. 이 중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토르 프랑클의 말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선택이 있고 그 선택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우울이라는 자극과 무너지는 반응 사이, 그 공간에서 여러분이 오늘 배운 선택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감정보다 크고 감정보다 자유롭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